세월호 침몰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이만수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네, 먼저 오늘 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민간 잠수사가 작업을 하다 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이죠. 그 53살의 이모 씨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새벽 6시쯤이었는데 구조팀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바지선과 통신이 끊긴 지 불과 몇 분 만이었습니다. 먼저 김종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죠. 밤새 거센 물살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던 새벽 6시 무렵, 민간 잠수사 이모 씨가 세월호 침몰 해역에 몸을 던졌습니다. 물속에서는 지속해서 지상과 통신을 주고받는데 5분이 지난 시점부터 이 씨의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다른 잠수 요원이 물밑 25m 지점까지 내려갔더니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이 씨는 잠수 장비를 벗고 있었고 통신선과 공기줄이 엉켜 있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출수하였으며 즉시 자동 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습니다. 헬기로 목포 지역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응급치료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포타슘이라고 해서 칼륨 수치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것 외에는 특이성은 없었고요. 그래서 가슴 사진을 찍어봤는데 가슴 사진상에서는 괜찮은데 머리 사진상에서 귀뇌증이라고 해서 머릿속에가 공기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씨는 댐과 화력발전 건설 현장에서 주로 일해온 30년 경력 베테랑 잠수사로 부친에 이어 2대에 걸쳐 잠수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장비나 잠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몸 상태가 나빴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물살이 느려진 시기라 수색 작업이 확대되면서 새로 투입된 잠수사로 이번이 사고 해역 첫 번째 입수였습니다. 5층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러 혼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에서 요청 해가지고 지금 구조협회 소속에 네트워크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해경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가릴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김종호 기자의 리포트 보셨는데 이 오늘 숨진 잠수사가 오늘 그 사고 해역에 처음으로 투입된 잠수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잠수병은 일단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숨진 잠수사, 그 김종호 기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30년 경력의 아주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그 사고 해역에 투입이 됐거든요. 일단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추정되는 원인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하나씩 배제를 해 나가면은 일단 잠수병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잠수병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닷속에서 오래 작업했을 때 그 잠수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잠수사는 바다에 투입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통신이 끊겼고 또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잠수병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이제 지상과 계속 통신을 주고받는데 물속에 투입이 된 지 5분 만에 통신이 끊기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지금 이제 김종호 기자 리포트 보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5분인지 아니면은 3분인지 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경 측에서는 일단은 5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언딘 그러니까 세월호 군안업체 측에서는 약 3분 만에 그 통신이 끊겼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한 1, 2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닷속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통신이 끊겼고 그리고 또 구조 작업을 펼쳤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제 앞서 의료진도 설명을 했지만 이 잠수사 이모 씨의 뇌사진에서 기뇌증이 발견이 됐다고 하던데 기뇌증이 뭔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기뇌증은 말 그대로 뇌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그 어딘가에 그 세게 부딪히거나 그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잠수 작업 중에도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그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기뇌증은 보통 다른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스럽게 공기가 빠지기도 하고 뇌 안에 공기가 조금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드문 경우에서 그 공기의 양이 많이 늘어나거나 뇌 척수액이 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뇌 안에 공기가 다소 차 있더라도 건강한 네. 상태라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번 사망의 원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이모 잠수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여러 의료 관계자들에게 이 상황 설명을 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자문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일단은 그 기내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해경을 포함한 그 대책본부도 다각적인 방면에서 지금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비 이상일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숨진 잠수사 이모 씨가 착용한 장비가 그 풀페이스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스크와 호흡기 그리고 통신 장비 등이 한 군데 이렇게 뭉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공기를 호흡하는 줄도 있고요. 또 통신 라인도 있기 때문에 여러 줄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사가 발견됐을 당시에는 이 줄이 굉장히 꼬여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이 잠수사에게 주입되는 그 공기 주입선이 약간 꼬여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 공기가 제대로 주입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일단 한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잠수사에게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컴프레셔라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컴프레셔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공기를 아예 그 잠수사에게 보내지 않았거나 또 그 오염된 공기가 주입돼서 이 잠수사가 다급하게 그 호흡기를 벗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고 지점에서 잠수사가 발견됐을 당시에 그 마스크가 벗겨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잠수사 같은 경우에는 부력, 그러니까 물에 뜨려는 성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몸에 납덩어리를 차고 있는데 예. 이 납덩어리도 일단은 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수사가 사고 당시에 어떤 긴박한 상황을 감지를 하고 급히 바닷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필사에 어떻게 보면은 탈출을 시도한 것 아니냐. 예. 그렇다면 이 탈출을 도대체 왜 했느냐? 아직까지로는 잠수병을 일단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다면은 장비에 조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사고 그 당시에 줄도 꼬여 있었고 마스크도 벗고 있었고 그렇죠.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 잠수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니까 30년 경력의 베테랑 잠수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력 부족이나 경험 부족으로 사고가 난 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호 기자도 잠깐 언급을 예. 했듯이 이 오늘 숨진 잠수사는 뭐 화력발전소, 댐 건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제주도에서 건설 중이죠. 그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도 참여를 한 아주 베테랑 잠수사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떤 미숙한 잠수가 원인일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뭐 확인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의 잠수사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뤄서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잠수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5층 로비 쪽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혼자 투입이 됐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규정을 어긴 것인지 아니면은 예외 규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혼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러 들어가는 잠수사 같은 경우에는 잠수사 가운데서도 정말 베테랑 잠수사들이 하는 작업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 규정 같은 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또 이만수 기자가 전해 주셨듯이 오염된 공기를 주입받은 건 아닌가. 이 공기를 공급해주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아직 사고가 발생한 지 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또 이 잠수사가 목숨을 잃은 실종자 가족분들 그리고 또 구조사들 모두 총력을 다해서 지금 구조 작업에 나서고 예. 있고 실종자 가족들도 빨리 그 실종자를 찾기를 기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아주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경위에 대해서 면밀히 좀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 잠수사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응급처치라든지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